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을 해몽하는 법 2탄 사람과 사물이 서로 바뀌는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 해몽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과 사물이 어떤데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해몽을 할 수밖에 없는 꿈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책상이 사람의 형태를 나와서 내가 이 방에는 맞지 않으니까 저쪽으로 보내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또 어떤 사물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꿈풀이가 우리 일반적으로 1차, 2차 꿈풀이는 별것도 아닌데 예예. 3차 이상 넘어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학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많은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한다든지 하면은 많은 분해를 해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기 때문에 한두 번 거치는 게 아니고 3번, 4번, 5, 6번 해야 답이 겨우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 꿈에는 어떤 중국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 예예. 자기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예예. 몰타 섬에 이렇게 영어 연수를 갔답니다. 예예. 영어 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어 연수를 갔는데 영어 연수를 가는 몰타 섬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하도 멀어가지고 중동 두바이 있잖아요. 예예.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고 다시 몰타 섬으로 가는데 자주가 10시간 넘는가 봐요. 엄청나게 먼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답니다. 예예.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느냐 하니까 자기 동생은 동생도 이제 중국에서 광동에서 공부를 중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네네.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꿈속에서 자기 동생은 중국어를 공부를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꿈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예. 나같이 중국어 대학을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예예. 동생이 중국어를 그만두게 하면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대준다든지 그런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예. 고향의 경제 사정이 엉망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꿈을 조금 의뢰가 왔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꿈에 이렇게 동생이 공부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할 때는 이제 집안의 우환으로 이제 동생 학비를 못 대주는가 걱정이 됐다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꿈 전문가한테 이렇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동생의 의미는 어떻게 푸시나요? 이 동생의 의미를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방학 때를 만나서 몰타에서 영어 연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중국어가 본인의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타에 가서 영어를 공부를 하면 영어가 자기 공부잖아요. 예예. 그러면 중국어는 중국에 있을 때는 자기 공부지만 몰타에 있을 때는 방학 때 중국어 공부 대신 영어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동생이 뭐냐면 동생은 이미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몰타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중국어는 그때 당시는 동생이 돼버리죠. 무슨 말이냐면 좀 말이 어렵죠.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할 때는 본인이고 예예. 몰타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영어가 본인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어는 그때는 동생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중국에 가서 중국어 공부를 하면 그거는 자기고 영어는 또 동생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장이지만 이쪽으로 오면 아버지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듯이 여기는 영어와 중국어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몰타에서 공부를 할 때는 중국어가 동생이 되잖아요. 뒤처지니까. 조금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방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다. 중국에서 동생이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생하고 같잖아요.
그럼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 중국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두 가지는 좀 두 가지보다도 그거는 연수를 갔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동생을 그 중국어로 비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예.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 중국어를 못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또 타 외국어로 유학을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영어가 내가 되고 중국어는 전공이지만은 중국어가 동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한 2달간은 동생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어의 의미는 또 어떻게 푸시나요? 그럼 영어가 지금은 본인이라고 봐야 되죠. 본인? 예,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영어, 중국어를 나눠 하니까 사람과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데 영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자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중국어 다니고 있을 때는 중국에서 중국어를 할 때는 본인이고 몰타 섬에 올 때는 영어가 자기잖아요. 그럼 중국어는 동생이 되고 중국어에 가서 다시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 영어가 동생이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국에 가가지고는 중국어가 누가 된 중국어를 한다면 중국어 자신이죠. 이제 본인 자신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 동생의 의미는 영어를 배울 때는 중국어가 동생이 되었고. 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본인 아닙니까? 본인. 그런데 몰타 섬에서 2달 방학을 이용을 해서 몰타에서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영어 공부하는 것도 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어는 지금 접어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중국어를 실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중국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생이 지금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동생이 중국어 공부를 못한다 할 때는 동생을 중국어로 변경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 동생이 아니고 중국어가 동생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 본국을 돌아가서 다시 중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중국어 공부를 하면 그 중국어가 본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꿈의 의미는 뭘 상징을 둔 거예요? 사람과 사물이 있잖아요. 뒤바뀌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 해몽을 할 때. 그렇죠. 잘 배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꿈이에요. 알고 보면.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